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덥다 수준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폭염이 전국, 특히 서울을 덮쳤습니다. 이 더운 날 전국의 또 다른 골칫거리, 이 갈색 여치의 습격, 그 현장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사권이 사라진 검찰, 그 수사권을 가져간 경찰, 돌이킬 수 없는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극한 더위를 뜻하는 폭염, 최고 단계인 중대 경보가 울렸습니다. 기준은 체감온도 38도, 최고기온 39도. 지난해 만든 제도인데 이 이상은 없습니다. 더 더울 일은 없을 거라고 본 거죠. 서울 전역에 처음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대통령은 폭염을 국가 재난 사태로 보고 총력을 기울이라고 했는데요. 이 사람 잡는 더위에 온열 질환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김세인 기자입니다. 서울 일대가 온통 붉은색입니다. 63빌딩 위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서울의 모습인데 한강 다리부터 빌딩 숲 가릴 것 없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아스팔트 도로 위는 거의 60도까지 치솟았고 버스 정류장 그늘마저도 40도가 넘습니다. 극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최고 단계 폭염특보인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당초 서울에선 한강 이남 지역만 중대경보 대상이었지만 폭염이 강해지면서 서울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최고 기온이 39도 또는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으로 올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되어 폭염 중대경보가 발표되었고, 오늘 서울의 최고 기온은 강남구의 39.2도였고 구로구 39도, 강서구 38.3도 등 곳곳이 40도를 육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대문과 마포, 관악 등이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았지만 그마저도 35도를 넘겼습니다. 더위의 중심축이 인구가 밀집한 서울과 수도권으로 옮겨오면서 온열 질환자도 급증했습니다. 지난달까지 100명 미치던 일일 온열 질환자 수는 이달 들어 100명을 넘더니 어제 186명으로 하루 만에 7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사망자도 2명 추가 발생해 더위로 인한 사망자는 총 19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시는 폭염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상황실의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서울에만 내려진 게 아닙니다. 지도를 보시면 전역이 시뻘겋죠. 전국이 40도를 넘나드는 이 폭염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붉게 물든 이 대한민국 상황, 정경은 기자가 이어갑니다. 이중열돔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또는 열대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수도권과 호남 지역에는 최고 단계인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고 영동 지역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폭염경보 또는 주의보 지역입니다. 지역을 가리지 않는 폭염이 닥치면서 기상청 상황실은 비상이 걸린 모습입니다. 현재 최고 기온을 나타낸 전국 상황판입니다. 전국이 폭염인 가운데 서쪽이 더 붉게 물든 걸 볼 수 있는데요. 경기 양주시는 40.4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하남 40.1도, 가평은 39.3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전남 광주는 39.8도, 전북 전주는 39도까지 올랐습니다. 일 최고 기온이 33도를 넘는 폭염 일수는 올 여름 12.2일로 역대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이 한참 남은 점을 감안하면 순위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도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동풍이 백두대간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해져 서쪽 지역은 폭염이 확대 강화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더위의 중심이었던 경남 지역은 폭염 중대경보가 경보로 한 단계 낮아졌지만 경남 하동이 38.9도까지 오르는 등 극한의 무더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충남과 강원, 전남 등 일부 지역에 약한 소나기가 내렸지만 더위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정경은입니다. 낮에만 뜨거운 것도 아닙니다. 이 뜨거운 열기가 밤에도 식질 않아서 전국 곳곳이 열대야인데요. 이 서울은 13일째 열대야입니다. 한강에 나가 있는 유준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유 기자, 어때요? 강변은 좀 시원합니까? 몇 도 정도 돼요? 네, 지금 해가 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기온은 30도를 넘고 있습니다. 강변이긴 하지만 강바람도 후덥지근하고 습도도 높아서 이 체감 더위는 좀 더 덥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덥다면 시민들 이 강변이라 해도
시원한 것들 좀 가져 나가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제 뒤를 보시면요. 이 무더위에도 텐트에서 좀 캠핑을 즐기려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선풍기는 물론이고 이 아이스박스에 얼음, 또 음료까지 준비해서 열대야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음을 꽉 채워와서 최대한 버텨보려고 왔습니다. 덥지만 좀 설레는 마음으로 왔고 보는 것만으로도 좀 시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너무 더워가지고 물가에 계속 있으면 좀 시원하지 않겠나 생각해가지고. 오늘 밤도 서울은 열대야가 예상되는데요. 이 경우 14일 연속입니다. 특히 어젯밤은 올여름 들어 가장 더운 밤이었습니다. 밤 9시부터 오늘 오전 6시까지 최저 기온은 28.9도, 체감 온도는 30.4도까지 올라 밤에도 더위가 좀처럼 식지 않았습니다. 제주 서귀포와 경남 양산 등 전국 곳곳에서도 잠 못 드는 밤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은 오늘도 자정 무렵까지 30도 안팎의 기온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밤에도 쉬어가지 않는 24시간 폭염에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뚝섬 한강공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더위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다들 괜찮은지 전국 곳곳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충청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대청호가 시퍼런 녹조로 덮이면서 식수에 비상까지 걸렸다는데요. 자, 김대욱 기자 연결돼 있죠? 소나기가 왔다면서요. 좀 더위가 누그러졌습니까? 네, 전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 대청호 일대에는 오후 한때 거센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치고 조금 뒤 햇빛이 내리쬐면서 습도가 올라가 더 후덥지근해졌습니다. 충청권 전역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도 여전히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뒤에 있는 이 대청호의 녹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네, 대청호 주변을 살펴봤는데요. 곳곳에 파란 녹조가 눈에 띄게 번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낮 기온이 최대 37.2도까지 오르면서 녹조 방제 작업마저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네, 취재팀이 날린 드론도 폭염의 오작동으로 추락했습니다. 추락 전 드론으로 촬영한 대청호는 주변 청록색의 산과 호수의 색깔이 거의 똑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일부 지역은 조류경보 3단계 중 두 번째인 경계 단계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고수온이 계속돼 녹조가 대발생하면 취수 관리가 강화되고 수질 검사 결과에 따라 상수원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대청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호남 지역은 괜찮을까요? 서울과 함께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광주 낮 기온 연일 40도를 육박하고 있는데요. 공국진 기자, 관측이래 최고 수준의 더위라고 하던데 견딜만 합니까? 네, 오후 7시가 지났지만 낮 열기가 여전히 식지 않고 있습니다. 호남에선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되는 지역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광주를 비롯해 곡성과 순천 등 전남 광주 5곳과 전북 전주에도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오늘 광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39.8도를 기록하는 등 곳곳이 40도에 육박했습니다. 도심 곳곳에선 살수차가 연신 물을 뿌리며 도심 온도를 낮추기 위해 안간힘입니다. 사람은 물론 동물원 동물들도 힘겨운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여름 특식을 받은 라쿠는 얼음 덩어리를 집어 더위를 식히고 알락꼬리 여우 원숭이는 시원한 과일 케이크에서 포도를 골라 먹습니다. 차가운 물줄기로 단복 낙타가 다가와 몸을 적시고 물샤워를 즐긴 아시아 코끼리는 신이 난 듯 물을 내뿜습니다. 무더위가 되면은 애들이 안 움직입니다. 같은 경우 너무 폭염이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체온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약품도 좀 처방을 하고 있고요. 오늘 하루 동물원 동물들은 보양식과 여름 특식으로 잠시나마 더위를 잊었지만 다음 주까지 폭염이 예고돼 사람과 동물 모두 힘겨운 하루하루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광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다는 대프리카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전통시장 매대에 채소가 싹 사라졌다는데요. 오늘 폭염이 다소 누그러진 게 36도, 이 경남 양산은 19일 연속 열대야입니다. 배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뜨거운 햇살에 거리를 걷는 사람들. 손 선풍기에 양산까지 써보지만 더위는 가시지 않습니다. 며칠째 지금 더운데 이 더위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고 지금 걸어 다닐 때도 계속 덥습니다.
대구는 오늘도 36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어제는 낮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어서 극한 폭염의 기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영남 지역 폭염이 일주일가량 계속되면서 전통시장 매대에는 채소가 사라졌습니다. 채소가 있던 자리에는 깻잎, 상추 등 이름이 적힌 종이들이 대신 놓였습니다. 진짜 저녁에 되면 다 썩어가지고 특히 쌍추나 열무 이런 게 비싼데 그거를 이제 계속 버리니까 아예 안 꺼내고 그냥 있다라고만 했어요. 폭염에 채소가 금방 시들다 보니 냉장고에서 꺼내놓지 않는 겁니다. 5일간 40도를 넘었던 양산은 오늘 낮 기온이 35도까지 낮아졌지만 밤에는 열대야가 19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얼음 생수를 돌아다니며 나눠주는 냉동 탑차 2대가 오늘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영남권의 장기화된 폭염이 일상의 풍경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폭염의 맹렬한 기세는 스포츠 경기도 멈춰 세웠습니다. 프로야구 경기가 취소됐다는데요. 잠실 야구장에 현장 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게 저녁에 시작되는 경기들인데 얼마나 덥길래 몇 경기나 취소가 된 겁니까? 네, KBO가 취소 결정을 내린 경기는 서울 잠실과 광주에서 열리는 2경기입니다. 이곳 잠실 야구장은 오후 6시 반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NC와 두산전이 취소되면서 한산하기보다 적막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울고 싶고 막 그랬어요, 진짜. 선수들 위한 거면은 이해는 하죠. KBO는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지면 경기 당일 오후 1시 전까지 경기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KT와 맞붙는 기아의 홈인 광주에도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부산에서 3시간 동안 왔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취소돼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팬들은 너무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좀 너무너무 더워서 좀 그렇습니다. 잠실구장은 지난 주말 경기 때 홈팀 관중석에 물을 뿌려 더위를 식히는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지만 살인적 폭염이 지속되자 결국 주중 첫 경기부터 취소가 결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씻고 나왔는데 출근길에 땀으로 다시 샤워한 듯한 경험, 요즘 아침마다 공감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아침에도 찌는 듯한 더위에 출근길 필수 아이템들이 늘고 있습니다. 달라진 직장인들 풍경, 윤지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침 출근길 버스 정류장. 아침부터 푹푹 찌는 더위에 연신 부채질을 하고 휴대용 선풍기를 틀어 땀을 식혀봅니다. 얼린 냉매팩을 목에 두르는 넥쿨러를 찬 시민도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체온을 낮추는 기기들은 출근길 필수 지참품이 됐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더운 것 같아요. 체감상으로 많이 더운 걸 느끼고 있고요. 계속 지속된다고 하니까 계속 더위에 잘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햇빛을 가리는 팔토시와 넥티슈, 넥쿨러를 착용하고 휴대용 선풍기까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최근 직장인들이 즐겨 이용하는 폭염 대비용품을 모두 착용해봤는데요. 체온이 6도가량 내려갔습니다. 오전 근무를 마치고 점심시간이 시작되자 떼약볕을 피해 지하 공간을 찾습니다. 도심 지하상가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식사 후 빠질 수 없는 산책도 지하상가에서 해결합니다. 기온은 바깥보다 5도가량 시원하지만 햇볕을 피할 수 있어 직장인들이 몰리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완전 사우나나 한증막 안에 있는 느낌이요. 폭염 속에서도 출근을 걸을 수 없는 직장인들은 생존을 위한 습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지유입니다. 이렇게 뜨거운 떼약볕이 내리쬐을 때 머리만 잘 가려도 체감 온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데요.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김다정 기자가 실험해봤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양산을 펴들고 있습니다. 따가운 햇볕을 가릴 수 있어 요즘 같은 날씨에 외출 시 필수품이 됐습니다. 가까운 슈퍼를 갈 때도요. 핸드폰은 잊어버려도 우산은 꼭. 한 몇 도는 더 내려가는 것 같긴 하거든요. 양산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한낮 기온이 36도인 광화문 광장에서 한 명은 양산을 쓰고 다른 한 명은 양산을 쓰지 않은 채 5분 동안 서 있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하니 머리 표면 온도가 각각 40.3도와
53도로 10도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자외선 차단 코팅을 한 양산이 없다면 우산으로도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양산 대신 우산을 썼을 때 머리 표면 온도는 45도까지 낮아졌습니다. 양산도 우산도 못 챙겼다면 모자를 써서 머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모자를 썼을 때와 안 썼을 때를 비교해보니 머리 표면 온도가 8도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외출할 때 양산이나 우산, 모자 등으로 머리를 잘 가리기만 해도 일사병 같은 온열 질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다정입니다. 네, 기후가 달라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바나나를 재배하는 농가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무더운 날씨에 바나나 나무가 비닐하우스 천장까지 닿을 정도로 웃자랐습니다. 쑥쑥 자라면 좋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데요. 최다희 기자가 현장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천안시의 바나나 농장. 비닐하우스 안에 바나나 나무가 높이 솟아 있습니다. 줄기 끝이 하우스 꼭대기에 닿을 정도입니다. 가지에 열려 있는 건 초록색 바나나. 통통한 열매가 수십 개씩 달려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 탓에 2년 전 6m였던 바나나 나무는 8m까지 커졌습니다. 35도 뭐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얘들이 물을 많이 먹어서 웃자라기도 하고 열매가 수확기가 너무 빨리 와가지고. 그런데 자세히 보니 줄기는 힘이 없고 열매는 물러져 있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더위를 먹은 겁니다. 폭염에 노출된 바나나는 이렇게 껍질이 갈라지고 색깔도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안쪽에는 파란색 곰팡이까지 생겼습니다. 더위를 먹어가지고 잎 끝도 타고 열매도 이렇게 이상 현상이 일어나서. 아열대 대표 작물인 바나나조차 생기를 잃을 만큼 폭염이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네, 무더위만큼이나 벌들도 독해졌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건씩 벌집 제거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두꺼운 보호복을 입고 출동해야 하는 소방대원들 고충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도심의 공원, 수풀에 벌들이 날아다닙니다. 그림 나르고 있죠? 중간점에 있는 거기입니다. 보호복을 입은 소방대원들이 벌집을 발견하자 벌이 공격합니다. 살충제를 뿌리며 벌집을 제거합니다. 땅속에도 벌들이 집을 지었습니다. 이번엔 불을 쏴 벌집을 태워버립니다. 뭐 있어? 기온이 40도 안팎을 기록하는 요즘, 벌집이 많이 생기는 데다 벌의 활동성도 더 높아집니다. 그만큼 벌쏘임 사고 위험도 커지는 겁니다. 어제 하루 창원 소방본부에서만 벌집 제거로 소방대원들이 60차례나 출동했습니다. 폭염 속 두꺼운 보호복까지 챙겨 입고 제거에 나섭니다. 직접 보호복을 입어봤는데요. 옷이 젖을 정도로 금세 땀이 차고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합니다. 작업을 마친 대원이 보호복을 벗자 땀에 온몸이 젖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찍어보니 40도에 육박합니다. 체온이 많이 올라가고 많이 덥습니다. 그래서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서 거의 땀으로 샤워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극한 폭염 속 극성인 벌집에 소방대원들도 녹초가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네, 오늘 서울 평균 기온 36.9도였습니다. 방콕, 홍콩, 마닐라, 웬만한 동남아 주요 도시보다 기온이 훨씬 높았는데요. 피서 왔다가 폭염을 만난 외국인 관광객들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홍재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떼약볕이 장렬하는 서울 북촌 한옥마을. 외국인 관광객들이 양산을 쓰고 부채질도 해보지만 금세 온몸에서 땀이 줄줄 흐릅니다. 더위가 익숙한 동남아시아에서 온 관광객들도 서울의 폭염에 혀를 내두릅니다. Bây giờ thì nóng hơn Hà Nội. Hà Nội thì nó cũng nóng nhưng mà ở bây giờ 38 độ thì rất là nóng luôn. The weather's too much, too humid, too hot. 싱가포르와 방콕, 홍콩, 마닐라 등 동남아 지역 주요 도시들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모두 35도를 밑돌았습니다. 서울과 비교해 최대 6도 넘게 기온이 낮았습니다. 1년 내내 고온다습한 열대 지역에서 온 관광객도 버거운 날씨라고 입을 모읍니다. 우리 고향보다 많이 더워요, 한국이. 마음이 고락 애동 됐다는 단어라스네.
사상 최악의 폭염을 겪고 있는 유럽과 미주 관광객도 한국의 무더위에 지쳐버렸습니다. Molto caldo, molto caldo. Very hot. Unbearable. It's crazy. 한국의 극한 더위에 외국인 관광객들도 힘겨운 여름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재입니다. 네, 안기자 경제산업부 정현주 기자 나왔습니다. 첫 폭염 중대경보에 대통령은 재난 수준이라고 하는데 정말 재난 상황처럼 위험한 거예요? 아니면 좀 경각심을 주려고 과장하는 표현이에요? 네, 재난 상황 맞습니다. 말 그대로 건강한 사람도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재난 수준의 더위라는 건데요. 기상청은 과거 통계 추이만 놓고 보면 폭염 중대경보가 10년에 한 번 정도로 드물게 발령될 거라 했는데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 거죠. 올해가 바로 과거와는 다른 폭염의 해가 된 겁니다. 기준은 최고기온 39도 이상이거나 체감온도 38도 이상입니다. 사람의 정상 체온은 36.5도 안팎이잖아요. 체감온도 38도가 넘어선다는 건 우리 몸이 느끼는 열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38도가 넘어서면 몸에 열이 쌓이면서 사망 위험도 뚜렷하게 높아지는데요. 그래서 폭염 중대경보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위험성이. 근데 도대체 그러면 언제 더위가 가실지 태풍도 온다고는 하는데요. 네, 더위를 해소시킬 현재로서는 뚜렷한 해소 조짐이 보이질 않고 있는데요. 오히려 태풍이 폭염을 더 부추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13호 태풍 돌핀이 중국 쪽으로 가면서 북태평양 뜨거운 공기를 한반도 쪽으로 밀어 올리고 태풍이 일으킨 동풍도 달궈진 공기를 서쪽 지역까지 실어 나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오늘 소나기가 좀 왔는데 비가 오면 좀 더위가 꺾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같은 소나기로는 폭염시키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너무 짧기 때문인데요. 짧게 쏟아지고 곧바로 해가 나면 땅은 충분히 식지 못한 채 습도만 높아져 체감온도는 오히려 더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습식 사우나에 들어가서 물을 한 바가지만 뿌리면 오히려 더 찜통이 되는 경험 해보셨을 텐데요. 지금 소나기가 딱 그 상황인 거죠. 폭염을 누그러뜨리려면 잠깐 오는 소나기보다 구름이 오래 햇볕을 가리거나 비가 오랜 시간 지속돼야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중 열돔에 도시 열섬, 여기에 일부 지역의 마른 장마, 태풍 영향까지 겹치면서 당분간은 폭염을 꺾을 요인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금 더 각오를 하고 조심해야겠습니다. 아는 기자 정현주 기자였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화물차가 전기시설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로 정전 사태가 잇따랐습니다. 신호등 승강기가 멈췄고 장사를 못하게 된 상인들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정서환 기자입니다. 전봇대를 들이받은 차량 앞부분이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의정부시 도로를 달리던 화물 차량이 전봇대와 정면 충돌한 건 어젯밤 9시쯤. 전봇대가 꺾이면서 주변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현재 제 뒤로는 전기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주변엔 경찰 출입 통제선도 쳐져 있는데요. 통제선 안쪽으로 보면 사고 당시 충격으로 전봇대는 기울어져 있습니다. 사고가 난 곳 바로 옆에는 아파트 단지 상가가 있는데요. 14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기가 끊긴 상태입니다. 손님을 받을 수 없게 된 상인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상가 내부는 정전으로 불이 들어오지 않아 대낮이지만 캄캄합니다. 상점도 이렇게 문을 닫고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먹통입니다. 세탁기계라든가 기름 세탁기, 물 세탁기 등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 고양시에서도 화물차가 변압기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2시간 동안 일대 전기가 끊기면서 신호등이 먹통이 되고 육교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서환입니다. 사람 잡는 날씨라는 말을 실감케 합니다. 폭염 속에서 배달하던 기사가 탈진해 도로 한복판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국내 사건 사고 소식 송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중앙선 근처에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은 남성이 축 늘어진 채로 검사를 받습니다. 경기 양주시 도로에 오토바이 배달기사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낮 12시쯤. 확인 결과 배달기사가 열사병으로 탈진해 근무 도중 쓰러지면서 난 사고였습니다.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기력을 찾았습니다. 해경 구조대원이 바다 위에서 동력 구조보트를 타고 해안 쪽으로 다가갑니다.
멀리 파도 위에는 튜브를 잡은 70대 남성이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거꾸로 치는 파도, 이한류에 휩쓸려 해변에서 120m가량을 떠내려간 겁니다. 강릉시는 경포 해수욕장에 이한류 발생 위험이 있다고 보고 희석객들에게 입수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빨간 상의에 자전거를 타고 가던 남성, 경찰들이 나타나더니 남성을 체포합니다.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요. 체포된 남성은 29년 전 중국에서 택시기사를 상대로 강도살인을 벌인 수배자였습니다. 2017년 한국에 입국해 불법 체류해온 이 중국인 남성은 최근 중국으로 송환됐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이 벌레 보신 적 있으신지요? 갈색 여치인데요. 큰 건 성인 손 한 뼘만 합니다. 농작물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고 심지어 텐트를 갉아먹기도 하는데요. 현장 카메라 팀도 피하지 못한 갈색 여치의 습격, 이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기서 하룻밤 자기로 했습니다. 어둠이 내린 캠핑장에서 텐트 안에 있다 보면 이 모습에 놀랄 거라고 했습니다. 와, 그림자 보여요. 미치겠다. 그림자가 움직입니다. 이 그림자의 정체입니다. 텐트 위에 달라붙습니다.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바쁘게 입을 놀립니다. 소리가 납니다. 텐트를 물어뜯었습니다. 얘네들이 입을 계속 움직이는데 이렇게 갉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어뜯은 자리에 구멍이 났습니다. 이 갈색 여치가 캠핑장을 골칫거리입니다. 방제에 혹시 막 작업 같은 거 안 해요? 샤워장, 화장실, 세척장 없는 곳이 없습니다. 끔찍한데요. 지금 아이들이 봤을 때는 더 놀라겠는데. 이 갈색 여치가 곳곳에서 출몰합니다. 목격담이 쏟아집니다. 낙엽에서 비 떨어지는 것 같이 좌우에서 계속 후두둑 막 펄쩍펄쩍 뛰는 소리가. 그 등산로가 여기입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잘 안 보일까봐 30분만 잡아봤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저희가 등산로 인근에서만 잡은 갈색 여치들인데요. 약 30마리가 넘습니다. 여기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생긴 것도 생긴 거지만 너무 큽니다. 엄청 크네요. 사람을 물기도 합니다. 싱글싱글하게 많아요. 얘네들 이빨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여기 내려가는데 딱 밀렸는데 피가 한 방울 나오죠. 과일이며 농작물이며 다 먹습니다. 심지어 자기들끼리도 먹습니다. 주민 피해가 쌓입니다. 위에다가 참외를 몇 개 심었는데 그게 파먹더래요. 그거를 다 쪼아먹는 게 그전에도 있기는 했지만 조금 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그렇게 크네. 펄떡펄떡 뛰어. 이게 또 건드리면 얼마나 펄떡 뛰는지 몰라요. 건드리시게요? 저렇게 잘 뛴다니까. 집중 방역에 나선 곳도 있습니다. 네, 농작물도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이제 군데군데 갉아먹은 곳이 보이고요. 이게 다 갈색 여치가 한. 네, 갈색 여치가 이제 갉아먹은 겁니다. 하루에 잡힌 갈색 여치 양이 보통 기름통 한 반 정도를 하루에 잡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갈색 여치가 휘젓고 간 캠핑장에 해가 뜹니다. 아침이 되면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다 사라집니다. 전문가는 고온다습한 날씨가 계속되면 갈색 여치는 주기적으로 대발생할 수 있답니다. 지금보다 체계적인 방역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현장 카메라 이서우입니다. 네, 또 최전방 육군 1군단 소식입니다. 지난번에 미군 무인기를 오인해서 격추할 뻔한 일이 있었죠. 어제는 우리 아군기를 식별 못한 일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합참은 이번엔 정상적인 작전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전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군이 어제 아군의 무인기를 오인해 격추 직전까지 갔다는 야당 주장이 나왔습니다. 육군 1사단에서 어제 또다시 초대형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군도 아니고 아군 무인기를 적군으로 오인해서 격추 직전까지 가고 두루미 발령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중이던 미군 무인기를 적기로 오인해 격추할 뻔한 지 5일 만에 같은 1군단에서 비슷한 일이 또 있었던 겁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정상적인 작전 절차를 수행했다며 오인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당시 육군 시험평가에 참여한 민간 무인기는 사전 승인을 받고 비행했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약속된 고도를 벗어나 더 높이 비행하면서 관할 부대인 육군 1군단은 미승인 무인기일 수 있다고 보고 대기 태세를 높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무인기 정체를 파악해 정식 대공 작전 경보 두루미가 발령되진 않았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승인된 것보다 높은 고도에서 날자 이를 확인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삼겹살이 언제부턴가 금겹살로 불릴 만큼 비싸졌다 했더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트에 고기를 내는 업체들이 은밀히 가격을 짬짬이 해온 건데요. 오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최대 대형마트에 납품한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는 도드람푸드와 팜스토리 등 모두 6곳입니다. 업체 임직원들이 텔레그램 등 보안성이 높은 SNS 단체 대화방에 모여 마트 납품 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내리지 않기로 한 겁니다. 삼겹살 1kg당 18,000원 이하로 내리지 마시지요.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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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업체의 납품 가격이 높을 경우 모두 함께 가격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담합을 의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법무팀 직원이 SNS 대화방을 모두 없애라고 영업팀장에게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 2017년부터 6년간 납품한 1조 2천억 원어치 돼지고기 가격이 담합됐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담합 적발 이후 2024년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하락. 물가가 오르는 건 당연한데 담합 때문이라면 사실은 좀 피해를 본다라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검찰은 담합에 가담한 납품업체 6곳의 임직원 등 1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러시아 휴양지의 한 해변에 자폭 드론이 날아들어 어린이 3명을 포함해 7명이 숨졌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서로 무차별 드론 공격을 감행하면서 민간인들의 공포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장하얀 기자입니다. 물놀이를 즐기는 관광객들로 가득한데 갑자기 드론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날아오더니 해변에 떨어진 뒤 폭발합니다. 어제 러시아 흑해 연안 해변에 드론이 폭발해 어린이 3명을 포함해 7명이 숨지고 최소 40명이 다친 겁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민간인을 겨냥한 공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는데 사고가 발생한 곳은 러시아의 대표적인 휴양지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최근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을 겨냥한 장거리 드론 공격을 확대하는 만큼 러시아도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다 위로 무언가 떠 있는데 자세히 보니 터지지 않은 드론입니다. 우크라이나 오데사 인근 흑해 해변에 러시아군의 자폭 드론이 추락했다며 올라온 겁니다. 러시아군은 또 드론 접근이 쉬운 주유소를 표적 삼고 있는데 이 공격으로 3명이 숨졌다고 우크라이나 측은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군 손실 규모가 신규 병력 모집 규모를 넘어선 23만여 명이란 주장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이 주요 드론 타깃 중 한 곳은 이 러시아판 쿠팡이라고 불리는 전자상거래 업체 창고입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에 있는 이 업체로 북한 여성 노동자들이 대거 출근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여성들이 버스에서 내려 건물로 우르르 들어옵니다. 한 여성의 티셔츠에 북한 인공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줄지어 들어오는 여성들을 러시아 남성들이 신기한 듯 쳐다봅니다. 러시아판 쿠팡으로 불리는 업체 와일드베리스에 출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라며 최근 SNS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업체가 러시아의 드론 부품 등 군수물자를 대는 용도로 쓰인다며 드론 폭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도 러시아 블라디미르주의 와일드베리스 물류창고가 공격을 받았는데 벌써 18번째입니다. 이 업체에서 북한 여성들을 고용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부터로 파악됩니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은 UN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입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이란과 협상 중인 트럼프 미 대통령, 참수 전 마지막 기회다. 이런 살벌한 표현까지 쓰며 이란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란은 오히려 미국은 협상 파트너가 아니라며 보란 듯이 주변국을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 이란과 대화가 진행 중이라면서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했습니다. 협상 타결을 압박하며 참수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I want to give them every last chance before decapitation. Hopefully they'll come to their senses because this is their last chance. This is not something that, if it doesn't happen, this is the last chance for them to sign a good document. Yeah, please.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 개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이후 비핵화 협의가 이뤄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란은 미국과 협상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란 외교부는 현재 오만과 호르무즈 안전 항로를 합의 중이라며 미국은 협상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حتما برای ناوهای آمریکا برای پایگاه آمریکا خطرات جدی به وجود خواهد اومد. یعنی ما دست بزنیم روی دست هم دیگه آمریکا به محاصره 공습 예고 철회에 대한 풍자 게시물이 올라오는 등 트럼프의 오락가락 행보에 더 이상 압박이 통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란은 주변국을 향한 공격도 진행 중입니다. 어젯밤 드론 3대를 쿠웨이트 미군 기지에 떨어뜨렸고 오만 인근 해역을 지나던 미국 드론도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한입니다. 가만히 있을 미국이 아니죠. 이스라엘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바다뿐 아니라 육상 봉쇄를 검토 중입니다. 이란의 국경을 모두 막아버려서 고립시키겠다는 건데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미 백악관에서 만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이란 관련 군사작전 방향을 논의했는데 여기서 육상 봉쇄를 통한 경제 압박 강화 방안을 검토한 걸로 전해집니다. כשאני אומר מצוינת, זה לא מן השפה אל החוץ. שיחה עם שותפות מלאה, עם תמיכה הדדית, עם הבנה על היעד המשותף להבטיח שלאיראן לא יהיה נשק גרעיני. 이란 이웃 국가들을 압박해 국경 검문을 강화하거나 검문소를 폐쇄시켜 육로마저 틀어 막겠다는 겁니다. 이란은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라크 등 7개국과 접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설득하는 게 관건인데 보복을 우려해 동조하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이라크는 이란과 정치적으로 긴밀한 관계라 설득이 쉽지 않습니다. 주요 봉쇄 지점으로는 이란과 투르크메니스탄을 잇는 주요 국경 검문소인 인체보른과 사라크스 등이 거론됩니다. 이란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킨다는 육상 봉쇄가 현실화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지입니다.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일본의 첫 방위 백서가 공개됐습니다. 한일 협력이 중요하다면서도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도쿄에서 송찬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방위성이 오늘 다카이치 내각 출범 이후 처음 공개한 방위 백서입니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안보 환경이 엄중하고 복잡해지는 가운데 한일 협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독도 영유권도 올해로 22년째 주장했습니다.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면서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이라고 한 겁니다. 日本の領土であるということを一人でも多くの方にお伝えをしていく。 학교에 배포되는 이 학생용 방위 백서에도 독도가 마치 일본 땅인 것처럼 보이는 지도를 실었습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위협을 설명하면서 독도와 동해를 일본식으로 적은 지도를 사용한 겁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와 방위 주재관을 각각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외교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난민 사태가 벌어진 스페인령 세우타에서 참혹한 절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앳돼 보이는 소녀는 진압군에 매달려 돌려보내지 말아달라 울부짖었습니다. 정윤아 기자입니다. 한 소년이 곤봉을 든 군인에게 매달립니다. 울면서 애원하는 건 바다 건너 넘어온 모로코 소년입니다. 군인들이 본국으로 돌려보내려 했지만 지역 주민의 반대로 돌아가진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게 모로코에서 세우타로 넘어온 6만 명 이주민 중 돌아가지 않은 2,500여 명은 해변 등에 머물며 구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우타로 떠난 뒤 연락이 끊긴 자식에 마음 졸이는 부모도 있었습니다. طلع معاهم ما لقيت عليه حتى خبر النهار الاولاني قال لي ماما انا وصلت سبته من تماما ولا تواصل معايا وكل نهار كنجيونا نحضر. 이번 사태로 유럽 내 이민 정책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마드리드에선 산체스 스페인 총리의 이민 정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며 연일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스페인 극우 정당 복스의 산티아고 대표도 이번 사태는 침략이자 전쟁 행위라며 반발했습니다.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이주민 문제로 유럽 간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 대해 EU 차원의 국경 관리 강화와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윤아입니다. 배낭을 메고 훈련소로 향하는 이 사람,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덴마크 공주입니다.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하는 제도가 시행됐는데 19살 공주도 예외 없이 대상이 됐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청바지에 갈색 재킷을 입고 커다란 배낭을 맨 한 여성. 신분을 확인받더니 훈련소로 향합니다. 덴마크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19살 이사벨라 공주입니다. 오늘부터 입대해 근위 후사르 연대 소속으로 11개월간 무보수로 복무합니다. 러시아의 안보 위협과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덴마크는 국방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존 4개월이던 의무 복무 기간이 11개월로 늘어났고 징병 대상도 만 18세 이상 여성들에게까지 확대됐습니다. 유럽 왕실 여성들의 군 복무는 덴마크가 처음은 아닙니다. 맨손으로 철제물을 오르고 레펠 하강까지 하는 건 지난 2월 네덜란드 예비군에 입대한 54살 막시마 왕비입니다. 스페인 왕위 계승 서열 1위 레오노르 공주도 지난달 3년간의 군사 훈련을 마쳤습니다.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위기감 속에 왕실 공주와 왕비도 국방력 강화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유럽은 폭염에 가뭄, 산불까지 겹쳐 최악의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요. 강물이 말라 원전을 시킬 냉각수가 바닥날 위기에 처하자 루마니아는 안반을 폭파해 강의 물길을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손주영 기자입니다. 강 한가운데서 물기둥이 수직으로 솟구쳐 오릅니다. 루마니아 해군이 다뉴브강 안반을 폭파한 겁니다. 가뭄으로 강이 말라붙어 원전을 시킬 냉각수가 부족해 중단 위기에 놓이자 180kg에 달하는 폭발물을 설치해 안반을 해체하고 물길을 바꾼 겁니다. Miercuri, joi, în cel mai fericit caz, centrala de la Cernavodă ar fi ajuns în procedură de a fi oprită. 유럽을 덮친 극심한 폭염에 강이 바닥을 드러내며 불가리아 북부에선 매머드로 추정되는 화석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폭염과 가뭄의 영향으로 산불도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스에선 말들이 산불을 피해 급히 달아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망연자실합니다. Χωράφια σου, το λάδι σου που βγάζεις κάθε χρόνο, εντάξει δεν είναι και ό,τι καλύτερο. 인명피해도 이어졌습니다. 산불을 진화하던 헬리콥터 2대가 충돌하는 등 소방관 4명이 숨졌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올여름 유럽을 강타한 폭염과 산불로 프랑스와 스페인 등 5개국의 피해액이 우리 돈 5조 원이 넘는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주영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선 허준희 교수가 탔었죠. 수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 중국의 여성 수학자가 수상하면서 중국 전역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시상식 때 착용했던 목걸이까지 품절됐습니다. 베이징에서 성시원 특파원입니다. 평범한 민가에 몰려든 사람들이 연신 사진을 남깁니다. 수학계의 노벨상 필즈상을 수상한 수학자 왕흥 뉴욕대 교수의 고향집입니다.
听村民说，每天都有几百名游客慕名而来。 왕 교수는 중국 국적자 최초의 필지상 수상자이자 역대 세 번째 필지상 여성 수상자입니다. 수상 이후 고향 마을에 방문객이 몰리며 화장실이 설치되고 가판대까지 생겼습니다. 시상식 때 착용한 명품 목걸이는 인증샷 10분까지 불러왔습니다. 33,700위안, 우리 돈으로 700만 원대 고가인데도 이처럼 품절됐습니다. 성공담이 일면에 실린 지역신문은 금세 동이 났습니다. 중국에서 중고거래를 하는 앱인데요. 1.35위안짜리 신문이 웃돈을 얹어 이렇게 매물로 올라와 있습니다. 시골 소도시 출신으로 베이징대에 입학했지만 처음엔 성적이 모자라 수학과에 들어가지 못한 왕 교수. 然后希望大家都鼓起勇气，勇敢地去做自己喜欢做的事情。 천재라기보다 우여곡절을 겪고 성장한 과정이 공감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78년 만에 형사사법체제 대전환이 이뤄집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검찰의 수사권은 전면 폐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자, 검찰의 보완 수사로 가해자 형량을 늘린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는 걱정이 큽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는 물론 보완 수사권까지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야권의 거부권 행사 요청에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서도 수사 권한이 커진 경찰에 대한 우려 의견엔 공감했습니다. 저도 변호사를 오랜 세월 동안 했지만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도 수사 못 믿겠더라고요. 내 입장에서. 권한이 더 커졌기 때문에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를 저지른다 그러면 최소 해임 파면해야 되지 않냐.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왜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보호하지 않고 그들을 보호하고 계속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경찰이 놓친 성범죄 증거를 찾아낸 바 있습니다. 범행 이후에 피의자는 부산 살인사건, 부산 강간치상 사건 등을 검색한 내역이 확인되는데 맞죠? 네, 검색하셨어요. 국민의힘은 토론회를 열고 보완 수사권 폐지가 정권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자, 보셨듯이 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오늘 국회를 찾았는데요. 그런데 이 피해자가 도착하기 직전 간담회에 참석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이 논란입니다. 동료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판 하지라고 말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 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긴급 간담회. 간담회가 시작되기 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했고 취재진 카메라도 빼곡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서범수 의원이 맞은편에 앉아 있는 진종호 의원에게 건넨 말이 논란이 됐습니다. 진종호 의원님, 돌려차기 한판 하죠.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마련한 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 의원은 실언을 했다.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라며 범죄 피해의 고통을 결코 가볍게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사과했습니다. 또 피해자분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직접 찾아뵙고 사죄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검찰 수사권 전면 금지, 주무부처는 법무부죠. 그런데 정성호 법무장관이 너무 걱정이 된다며 법조인들과 폐지 이후 상황을 걱정하는 그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판사가 재판하면서 수사도 하게 됐다는 말도 했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판사위원과 담소를 나누다가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없앤 형사소송법에 대해 우려를 쏟아냅니다. 정성호가 검사들한테 들렸어요. 저는 검사됐다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좀 냉정하게 법무부가 하나의 작동적인 상황들 가지고 전부 끌릴 거라고 봐야 돼요. 검사가 보완 수사를 못하게 돼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수사를 해야 할 거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진짜는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진짜 운영하게 되면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올 거예요, 사실. 판사님 수사하실 때 재판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법 개정 과정에서 관련 논의가 충분치 못하다는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당국 입장이 있으니까 제가 대놓고 뭐 할 수 없고 조문 하나 바꾼데 되면 이거 무슨 뭐 아무리 이렇게 바꿨는데 소위 몇 번 하고서. 법무부는 비공식 자리에서 가볍게 담소를 나누는 과정이었다며 재판이 지연되거나 실체 진실 발견이 어려울 수 있으니 잘 대비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입니다. 합동연설회장에서 최민희 최고위원 후보가 쓴 박쥐라는 표현을 두고 TV토론회에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일배 문화라는 반발이 나왔는데 무슨 일인지 이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 오늘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유세하는 동안에 최민희 의원님이 저에 대해서 박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한 TV토론회. 김영호 후보는 지난 1일 춘천권 경선 합동연설회 때 최민희 후보가 박쥐에 비유했다며 항의했습니다. 제가 천장에 매달려서 잡니까? 제 어깨에 날개가 있습니까? 너무나 불쾌하고 모멸감을 느낍니다. 최 후보는 김민석, 송영길 당대표 후보를 다 지지한다고 해서 한 표현이라면서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두 후보를 다 지지한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박쥐가 이런 됩니까?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아니 이런 것이 바로 일배 문화 아닙니까? 김민석과 송영길의 강력한 연대로 저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박쥐입니까? 그 얘기가 본인에게 들어갔다면 사과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김 후보는 오늘도 일배 표현을 다시 쓰며 최 후보의 사과 방식을 지적했습니다. 제가 들었기 때문에 사과하고 아마 김영호 의원이 못 들었으면 사과할 필요 없다라는 매우 일배식의 표현을 했어요. 과열 분위기인 민주당 전당대회. 서로를 향해 조롱과 멸칭을 뜻하는 일배 문화가 침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국민의힘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오세훈, 유승민, 한동훈,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보수 리더들이 통합행보에 나섰습니다.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까지 찬성과 반대 가리지 않고 하나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남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만찬을 함께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 요즘에 좀 마음이 좀 바쁩니다. 휴가는 갔다 오셨어요? 두 사람은 보수 통합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찬반으로 갈라져 당이 싸우고 쫓아내는 모습으론 총선에서 못 이긴다며 탄핵에 반대했던 이들까지 모두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오 시장도 공감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 시장은 결별해야 할 대상은 윤 전 대통령의 잘못된 정치적 판단이라며 친윤 세력과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 전 의원의 탄핵 언급은 10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강도 넘어서겠다는 취지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당내 통합 목소리는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소수 야당은 이제 거대 정부 여당을 상대로 싸울 때는 단일 대우로 힘을 합쳐야 되는데 저희 당이 국민이 보실 때도 이렇게 약간 분열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아쉽다는 거죠.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최근 친윤계가 주도하는 포럼에 가입하는 등 최근 3명 모두 과거 친윤 인사들과의 접촉면을 넓히며 적극적인 통합 행보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오늘 서울 전역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올해 신설된 이후 서울에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서울은 오늘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했고요. 내일은 38도까지 오르며 또다시 기록 경신이 예상됩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에도 확대됐습니다. 다만 서쪽 지역과 달리 동해안 일부 지역은 폭염특보가 해제됐습니다. 내일 한낮에 인천은 38도까지 치솟는 가운데 강릉은 31도에 그치겠습니다. 이렇게 무더울 땐 잠들기 전에 커피나 술 대신 충분한 물을 섭취하시고요. 에어컨이나 선풍기로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게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의 맛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